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2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주가 탄생했을 때 어떤 원소들이 먼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 원소에는 가장 가벼운 수소, 그리고 헬륨, 이런 것들이 전체 원소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해서 빅뱅 초기에 이 수소와 헬륨은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수소와 헬륨에 비해서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 자, 빅뱅 후 수억 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뭐부터 뭐 4억에서 7억 년 뭐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이 탄생했고 그리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원소들이 뭘까요? 자, 우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수소 제일 많고요. 그리고 헬륨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질량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지구로 넘어갑니다. 지구는 제일 많은 원소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철이 제일 많아요. 자,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철이 왜 제일 많느냐? 우리가 지각을 이루는 가장 주요 원소 뭐 8대 원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상규알차, 갈라칼마 했던 거 예전에 우리 중1 때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나요? 자, 우리 근데 그 상규알차 할 때 그 산소와 규소를 제치고 뭐가 이 철이 제일 많다는 건 철이 지각 말고도 많은 곳에 어떤 철이 분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핵 속에, 우리 외핵과 내핵 속에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철입니다. 철. 알겠죠? 그래서 지구의 대부분은 철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이 산소, 규소, 뭐 규산염, 광물 했었고, 뭐 마그네슘, 니켈 참고로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철이 제일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둡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자, 사람은 뭐가 제일 많냐? 산소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것 정도는 또 기억을 해줘야겠죠. 산소, 그 다음에 뭐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뭐 우리 사람 몸에는 물이 제일 많죠. 그래서 물 안에 뭐 산소 뭐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되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주에는 수소, 헬륨이, 그리고 지구에는 철이, 그리고 사람 몸에는 산소가 제일 많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 나옵니다. 별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별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별이라고 하면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야 에너지를 냅니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누가 있을까요? 태양이죠, 태양. 그죠? 자, 태양은 그러면 태양 내부에서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느냐? 그 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바로 태양이다. 이 태양이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그 빛을 내고 있으면 그 빛을 우리가 또 지구가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전환을 일으키게 되죠. 되나요? 그 다음에 별의 탄생 과정을 보면, 자, 성간 물질이 뭉쳐지면서 원시별이 탄생하고 그 원시별이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이 됩니다. 되나요? 자, 성간 물질이라고 하면 별성자, 사이간자, 별 사이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막 뭉쳐집니다. 그리고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자,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또 쌤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쌤이 성운이라고 적어놨는데, 성운은 별성자에 구름운자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별이 있다 없다, 이 안에는 별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없어요. 되죠?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뭔가 반짝반짝 이렇게 뭐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뭔가 뿌옇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뭐가? 가스나 먼지나 뭐 티끌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뭐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구름처럼 근데 뭐 빛이 나. 그래서 이름을 성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되겠죠? 여기는 별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성운 중에서 이 성운이 그러면 이 가스나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 골고루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딘가 조금
불균이란 어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는 그러면 다른 곳보다는 좀 밀도가 큽니다. 그죠? 밀도는 큰데 온도가 주위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온도가 낮아. 그러면 뭘 하고 싶냐? 뭔가 뭉치고 싶을 겁니다. 왜?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붙고 싶습니까? 더운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겹쳐지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합쳐지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크면 이렇게 뭉쳐집니다. 자, 이러한 힘은 우리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만류 인력. 되죠. 그래서 그 종류를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데 중력 수축 작용을 받습니다. 되나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막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뭐가? 원시별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원시별. 되나요? 자,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막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높아집니다. 뭉치면 뭉칠수록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뭉치면 뭉칠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마찬가지 압력도 높아질 겁니다. 압력도 높아진다. 되겠죠? 자, 원시별이 그러면 이렇게 뭉쳐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회전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온도가 높아지는데 얼마까지 우리가 요 수치는 좀 기억을 또 해야 돼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잖아요. 되겠죠? 1000만 켈빈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자,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별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원시별은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얘가 살아갈 수 있느냐? 중력 수축 에너지로 우리는 이 원시별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면 별은 이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계열성. 그럼 이 주계열성은 우리가 뭘 하느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자, 원래 성운에서 어떤 이렇게 불균이란 어떤 이런 입자들이 막 모여들 때 그때 어떤 입자들끼리 서로 막 끌어당깁니다. 그걸 이제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얘네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여들면서 온도와 압력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뭉쳐진 게 바로 원시별이고 이 원시별이 점점 뭉쳐져서 얘네들이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온도가 얼마? 이 1000만 켈빈 이상이 딱 됐다. 그러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별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계열성은 항상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애들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별들이 그러면 다 주계열성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별 수명의 한 90% 정도를 우리는 주계열성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별의 진화 단계도 우리가 이제 이어서 배우게 될 거지만 아무튼 요 별은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책을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가스 구름 형성해서 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건 물질이 가스 구름을 이룹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곳은 중력이 커서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은다 해서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이 크니까 얘네들을 막 잡아당겨요. 되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밀도가 크다. 근데 온도가 높은 곳은 아니다라는 거.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잘 뭉쳐지지 않거든요. 더우니까. 뜨거워서 나는 모여들지 않을 거야. 근데 온도가 좀 더 낮은 곳에서 이 밀도가 큰 곳에서는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여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가스 구름이 중력 작용으로 수축한다. 말 그대로 중력 수축이라고 그냥 줄여서 부릅니다. 되죠? 중력 수축해서 성운이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의 성운에서는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성운 내부의 물질의 밀도가 큰 부분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시별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 되겠죠? 모여들면서 온도 압력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는데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얼마? 자, 요거 수치 기억합니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고요. 되나요? 이렇게 흐름 기억하시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계열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중요합니다. 주계열성 메모하시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주계열성이다라고 봐주면 된다고요. 되나요? 자, 그리고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되겠죠? 얘네들이 막 에너지를 방출하고 막 이러면 뭔가 그러면 크기가 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되나요? 이것도 이따가 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기율성으로 보낸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한 수명의 90% 정도는 주기율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뭘 만든다? 헬륨이 만들어져요. 되죠? 자, 그리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되겠죠? 자, 수소 4개. 자, 밑에 봅니다. 자, 수소 4개. 수소 원자핵 4개입니다. 수소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수소 원자핵 양성자 1개, 그리고 마찬가지 질량수 1개짜리. 되겠죠? 해서 요 수소 원자핵이 4개가 있어요.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어떻게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고요. 요런 애를. 되나요?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이 수소가 얘가 왜 4개가 필요한 건지는 알겠죠? 얘가 입자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해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때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되나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이 조금 감소합니다. 약간. 되겠죠?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델타 mc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본 것 같나요, 이거?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건데 델타 m이라고 하면 델타는 변화량을 얘기하죠. 해서 m은 보통 이제 질량을 얘기합니다. 해서 질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감소한 질량에다가 c의 제곱, c는 광속 되겠죠. 빛의 속도. 해서 광속의 제곱을 해주면 얘가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참고로만 그냥 이렇게 구한다고요. 되겠죠? 그냥 한번 보시고 해서 어쨌든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 만들어진다라는 건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알겠죠? 되나요? 해서 에너지는 이렇게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크기로 봅니다. 자, 별의 크기는 자, 중력, 마찬가지 지구 중심, 그러니까 어떤 별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내부 압력,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해서 바깥쪽으로 작용합니다. 자, 요 안에는 우리가 여기다 그리면 잘 보이려나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수소, 헬륨 이런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싶을까요?
절대. 이 얼마나 뜨겁겠어. 뜨거우니까 얘네들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되겠죠?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요 힘, 요거를 우리는 기체의 압력, 되겠죠? 기체의 압력 또는 뭐 여기서는 내부 압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해서 기체의 압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작용하느냐? 항상 그 중심으로 아까 말했지만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중력, 뭐 이렇게 표시할까요?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내부 압력,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과 그 다음에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이 중력의 크기가 어떨까?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이 크기가 똑같아요. 잘 안 보이겠네요. 아무튼 요거 안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 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역학, 잘 몰라도 돼요.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되겠죠? 정역학 평형. 잘 몰라도 됩니다. 해서 이 내부 압력과 그리고 중력, 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전체, 이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되죠? 해서 여기 마지막에 정리.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둡니다. 별의 크기는 뭐 커진다 또는 뭐 작아진다 둘 다 아니에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요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플러스 강의 한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 자, 여기 보면 지구의 주요 원소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지각에는 우리 8대 구성 원소, 산규알철, 칼라, 칼마 했던 거. 해서 산소 규소가 많아요. 규산형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핵에는 철과 니켈이 많습니다. 근데 주로 철입니다. 철이 주로 많아.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철이 가장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주요 원소에는 자, 몸에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66% 또는 뭐 약 70%라고 얘기하는데,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수가 풍부하고, 그리고 탄소, 질소, 칼슘 등이 뼈나 근육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면 자, 중력 수축 에너지 나오죠. 우리 중력 수축 또는 중력 수축 에너지 되겠죠. 자, 성가물질이나 원시별 등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갖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해요. 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막 모여드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별이 일생의 대부분을 주기율성으로 보내는 까닭은 뭐냐? 자,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예요. 가장 많은 원소가 바로 수소입니다. 되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긴 시간 동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제일 수소가 많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으로 대부분 보낸다. 약 9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태양의 진화 단계가 나오는데,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빛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태양의 수명이 한 얼마 되느냐? 지금 현재 상계에 한 50억 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명이 지금 이제 한 100억 년 정도 살 수 있어요. 되겠죠? 자, 해서 100억 년 동안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약 100억 년인데, 우리가 이제 수명을 100억 년이라고 치면 한 90억 년 정도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90억 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가 다 이제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헬륨들이 계속 그 안에 갇혀 있고 싶을까? 아니겠죠. 얘네들은 계속 밖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빠져나가려고 막 팽창을 막 계속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진짜 갑자기 확 팽창을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 지금 현재 태양에서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팽창을 해서 한 목성까지 태양이 확 팽창을 합니다. 그럼 뭐 지구는 뭐 멸망하겠죠. 끝입니다. 되죠? 뭐 우리랑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벌써 죽고 난 이후니까. 아무튼 그렇게 진화가 된다고요.
되죠? 해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 100억 년, 여기서는 그냥 100억 년이라고 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해서 태양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년은 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되겠죠? 질량이 작으면 좀 더 가벼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아질 거니까 그만큼 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해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또 큰, 되겠죠? 무거운 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나눠서 쌤이 설명을 한번 다시 따로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질량이 태양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자, 시작은 무조건 주결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주결성에서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되겠죠? 따라 나와야 됩니다. 항상 주기혈성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주기혈성 한 90% 정도를 이 주기혈성으로 살았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태양으로 얘기했었죠. 태양이 그 안에서 이제 기체들이 막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수축, 팽창을 막 반복하다가 갑자기 얘가 확 하고 팽창을 해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이런 이 크기가 이만큼 커져요. 커져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성 많이 들어봤죠? 거성 클거자 되겠죠? 큰 별이다. 원래 있던 별보다 되게 커졌다. 근데 앞에 적색이 붙었어요. 적색. 그러면은 적색은 원래보다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다, 낮다? 높다 하는 사람 없겠죠? 자, 우리는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되겠죠? 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얘네들이 원래 질량이 막 더 커져서 얘가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질량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얘가 기체가 팽창을 하면서 크기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표면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 왜? 온도가 낮으니까. 되겠죠? 표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이름을 불렸다,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했었고, 그러면 적색 거성에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부는 뭘로 채워진다? 헬륨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뭘 하고 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뭐가 만들어질까요? 탄소 또는 산소가 만들어져요. 되죠? 우리 보통 이제 탄소는 무조건 외우고 있고, 그다음에 산소는 뭐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이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다음으로 우리가 또 진화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진화를 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 헬륨도 만들어지고 그 바깥쪽에 탄소와 산소 이런 또 다른 기체들이 막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막 모여있고 싶지 않겠죠. 계속 막 팽창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해요. 해서 결국은 어떻게? 바깥쪽으로 빵 하고 팍 터져나갑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모양이 동그랗게 보이죠. 그래서 행성 모양을 하고 있다. 행성상. 근데 다시 가스로 퍼져나갔다. 성운이라고 불려요. 상자로 보이나요? 행성상, 성운, 행성 모양 상자, 행성 모양을 한 성운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부는 항상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요. 되겠죠? 수축을 하고 있어서 얘가 뭐가 되느냐? 백색
외성이 돼요. 백색 외성.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백색. 백색은 온도가 어떻다고? 중심부의 온도는 항상 표면 온도보다는 높겠죠. 근데 그 중심부만 일부 남아서 이렇게 수축을 싹 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 되겠죠? 백색 외성. 이 외자는 왜소하다 할 때 그 외자.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별이 된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우리 태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기혈성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한 90억 년 뒤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명에서 한 90억 년 정도 살았으면 적색 거성으로 얘가 팽창을 합니다. 그때 표면 온도는 좀 더 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탄소 또는 산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되죠? 그리고 더 이제 진화를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제 더 이상 기체들이 참지 못하고 바깥으로 팡 터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행성 모양을 한 성운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게 말 그대로 행성상 성운이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또 계속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해서 이 태양 내부에서는 어떻게? 수소에서 뭘로? 헬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탄소, 산소로 마무리된다라는 거. 해서 태양 질량 정도인 별들의 안에서는 수소, 헬륨, 탄소, 산소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요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기혈성은 앞에서 설명을 다 했었으니까 이제 적색 거성을 한번 볼게요. 주기혈성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됩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이 중심부가 다시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그럼 더 높아지겠죠. 중심부 바깥에 수소층이 이제 가열되고,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별이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뭐가? 적색 거성이 만들어진다고요. 표면 온도가 낮아진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적색 거성 중심부가 수축을 해서 밀도가 커지면 또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 높아지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적색 거성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뭐가?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다 설명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주기혈성 내부에는 수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색 거성이면 이 중심부에 수소가 아니라 헬륨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되겠죠? 중심부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보면 얘가 주기혈성인지 아니면 적색 거성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해서 내부 구조를 보면 중심부에 마지막에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져 있다. 아, 그러면 얘는 태양 질량 정도인 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생성 원소는 헬륨, 탄소, 산소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정되고,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은 자, 별 중심부의 헬륨이 이제 다 또 고갈됐어.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 멈추겠죠. 해서 바깥층은 또 팽창해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팽창했기 때문에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계속 수축합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겠죠? 해서 온도는 높고 그 다음에 작은 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면 질량이 이번에는 태양의 한 10배 이상인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쌤이 따로 또 설명하고 책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커요. 훨씬 크면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시작은 주계열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뭐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훨씬 더 크면 얘가 원래 있던 그 거성, 그러니까 적색 거성보다는 훨씬 더 커지겠죠. 얘가 이만해집니다. 되겠죠? 해서 훨씬 크다 해서 앞에다가 초자를 붙여요. 초거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거성. 자, 그러면 시작은 또 마찬가지 헬륨 핵융합 반응합니다. 헬륨, 그리고 이어서 탄소 핵융합 반응합니다. 쭉쭉쭉쭉 보이죠? 탄소 핵융합 반응 막 쭉쭉 하다가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규소 핵융합까지 가요. 규소 핵융합 반응까지 가면 규소에서 그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애가 누구냐면 철이 만들어져요. 철이. 되겠죠? 자,
초거성에서는 우리가 질량이 엄청 크니까 헬륨에서 우리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네 그 위에서 우리가 그 태양 질량 정도인 별은 온도가 그 헬륨 핵융합 반응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에서 멈췄어요. 근데 초거성은 훨씬 질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더 높다고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뭐 산소 등등등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규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되죠? 그러면 규소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뭐냐? 마지막이 철까지만 탁 만들어져요. 되나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핵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초거성에서 그 다음 끝이 아니죠. 또 뭘로 진화하느냐? 초신성 또는 초신성이라고 하면 얘가 폭발되는 현상이 초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이꼴 그냥 초신성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신성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렇게 기체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얘가 막 이제 얘가 이렇게 막 수축하다가 얘가 더 이상 이제 그걸 못 견디고 팍 폭발을 해요. 되겠죠? 자, 초신성 폭발할 때 그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 우리가 초거성은 내부에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되겠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까지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어떻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언제? 초신성 폭발할 때. 되나요? 자, 이러한 예가 뭐 있느냐? 거기 책에도 나오겠지만 뭐 우라늄이나 뭐 금이라든가 되겠죠? 뭐 등등. 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신성 폭발하고 난 다음에 또 내부에 우리가 그 중심은 또 남아있겠죠. 그래서 중심은 또 막 수축을 해서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중성자 별이 돼요. 중성자 별. 근데 이건 한 태양 질량이 조금 이제 태양 질량의 한 10배 정도 이상이 되면 중성자 별이 되는데 한 20배, 25배 이상인 별들은 그보다 훨씬 질량이 크니까 뭐가 되느냐? 얘가 바로 블랙홀을 만들어요. 블랙홀. 알죠? 해서 뭐 빛도 다 삼켜버린다. 되겠죠? 질량이 너무 커서. 해서 이 블랙홀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게 태양 질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 무거운 그 별들이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중간에 뭐 여기 초거성이다 또는 뭐 적색거성이다에 따라서 얘가 질량이 태양 질량 정도인 별인가 아니면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그리고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수록 질량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별 내부에서 제일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별이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그보다 더 온도가 더 높아질 거니까 폭발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다까지 좀 기억을 잘 해둬야겠습니다. 되겠죠? 자, 책을 보면서 또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질량이 태양의 한 약 10배 이상인 별들은 자, 여기 보이죠? 주기활성 똑같습니다. 주기활성에서 그 다음에 초거성으로 어떻게 가느냐? 자, 주기활성 이후에 별이 매우 팽창해서 초거성, 엄청나게 큰 별이 돼요. 그러면 초거성 중심부에서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해서 헬륨, 그리고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까지? 요거 외워야 된다 했어요. 철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되겠죠? 근데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느냐? 이 철 원자핵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안정한 원소는 다른 거랑 뭐 뭔가 다른 반응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안정하니까. 되겠죠? 해서 철까지만 생성된다. 왜? 철 원자핵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헬륨, 탄소, 산소 해서 이제 철까지 해서 철보다 뭐 가벼운 원소 그리고 철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거 정리 잘 합니다. 그다음에 초신성으로 넘어가면 별의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별이 급격하게 수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돼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이꼴 그냥 초신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나요? 초신성 안에서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거성에서는 제일 무거운 원소가 바로 철이다라는 거 되겠죠. 생성 원소는 뭐 금이나 우라늄과 같은 이런 무거운 원소들. 그 다음에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가면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성자 별이 되거나 또는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너무 크다, 엄청 커요, 막 25배 이상이다, 막 이러면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블랙홀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되겠죠? 해서 별의 진화 과정이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하시고, 자, 플러스 강의 한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 자, 여기서부터 보면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는 까닭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어때야 된다고요? 높아야 된다고요. 높아야 된다. 근데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 온도까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고 그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자, 원소의 방출과 그리고 새로운 별의 생성에서 행성상 성운 얘기했죠. 자, 별의 바깥층을 이루는 기체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서 행성 모양을 한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운은 다시 또 별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신성 잔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요 그림만 보고도 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초신성, 요게 뭔가 행성상 성운 되겠죠. 자,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서 성운과 같은 초신성 잔해를 이루게 된다. 굉장히 좀 예쁘죠. 초신성. 네, 새로운 별의 생성에서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은 우주로 다시 방출되어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있는 탄소나 뭐 산소나 이런 것들은 다 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예, 그냥 뭐 그렇다고요. 예. 아무튼 밑에 개념 쏙쏙 보면 문제 또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태양계의 형성에서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언제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태양과 같이 우리가 이제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 나선팔에 있던 이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였던 성운 내부의 물질이 초신성 폭발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밀도가 불균일해져요. 되겠죠? 이 불균일해진 거. 여기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운이 이제 수축을 합니다. 태양계 성운은 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계속 나오죠. 중력, 수축하면서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죠. 수축하면서 얘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막 돌기 시작합니다. 되겠죠?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는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왜? 점점 뭉쳐지니까 얘가 온도가 높아지고 마찬가지 밀도도 커져요. 밀도도 커져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왜 쉽게 설명하면 피자 도우 있죠. 피자 도우를 원래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빚습니다. 동그랗게 빚어서 이거를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 피자 만들 때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알죠? 막 돌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얘가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되겠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겠죠? 자, 원시 바깥쪽에는 이 원시 태양 바깥쪽에는 회전이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요. 돌면서 얘가 납작한 모양의 원반 모양의 이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는 태양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되겠죠? 어떤 입자들 굉장히 작은 어떤 그걸 이제 미행성체라고 하는데 그 미행성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원반 형태로 이루고 있다고 되겠죠. 그게 지금 그림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할 때 그 얘기도 해야 되네요. 회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면 얘가 속도가 잘 나지 않죠. 우리 또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왜 김연아가 이게 회전을 할 때 팔을 이렇게 벌리고 돌면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면 굉장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막 이제 도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수축을 하면서 점점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원시 바깥쪽에서 회전이 점점 빨라진다. 얘가 점점 수축하니까. 그리고 납작한 원반 모양의 원시 원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행성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뭐 미세하다 할 때 미자, 작다는 얘기죠. 작은 행성체들. 자,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계속 온도가 높아집니다. 계속 이제 모여드니까. 그다음에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큰 고리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각 고리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수많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되겠죠. 이게 아직 행성은 아닌데 행성보다는 굉장히 작은 어떤 천체인데 얘네들이 점점 이제 뭉치게 됩니다. 되겠죠. 뭉치게 되어서 지금 현재의 어떤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해서 마지막 원시 행성과 태양계의 형성 보면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아까 얘기했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부터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 태양, 원시 별입니다. 원시 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알겠죠? 이 원시 태양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얼마까지 온도가 올라야 된다? 얼마까지? 기억해야 돼요. 1000만 켈빈 되겠죠? 그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지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얘를 태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별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미행성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태양 주위를 계속 돌 겁니다. 돌면서 아무런 충돌 없이 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그러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돌다가 서로 막 충돌을 하면서 얘네들이 막 뭉쳐집니다.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진다고요. 되겠죠? 해서 자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되었고 이게 더 성장해서 행성이 된다고요. 되죠? 해서 남은 가스와 먼지는 이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계 바깥쪽으로 보내지면서 현재의 태양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것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우다 보면 또 막 이걸 또 어떻게 다 외우지 하는데 얘가 어떻게 이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성운에서 만들어지고 이 성운이 점점 수축을 합니다. 아까 중력 수축 하듯이 중력 수축하면서 얘가 이제 중심부는 이제 원시 태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막 돌면서 얘가 회전을 막 빠르게 하면서 바깥쪽으로 막 이렇게 퍼져 나가요. 그게 이제 원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리고 이 작은 어떤 미행성체들이 계속 이제 충돌을 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온도 높아져요. 그러다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주계열성,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미행성체들도 충돌에 의해서 점점 크기가 커지면 행성이 된다라는 거. 되겠죠?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해 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 한번 볼게요. 자,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그리고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되겠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거리로부터 태양과 가깝냐 아니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뒀는데 한번 봅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자, 온도는 당연히 지구형 행성이 더 높을 거예요. 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되겠죠? 그럼 밑으로 바로 볼게요. 자, 고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메테인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을 해요. 되겠죠? 그리고 철이나 니켈, 규소와 같이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만 남아서 응축되면서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되겠죠? 이 가벼운 물질들은 쉽게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물질 그리고 녹는 점이 높은 애들만 남아서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워요, 얘네들이.
해서 행성 주요 그 성분들을 보면 원시 행성이 아까 말했지만 무거운 물질들을 끌어들여서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된다고요. 해서 암석 성분 또는 암석 행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평균 밀도가 큽니다. 이거는 우리 예전에 중등에서도 많이 외웠었죠. 왜 그러느냐?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성은 뭐 너무 쉽죠. 수금, 지화 이렇게 4가지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삐뚤하네요. 그 다음 목성 행성 보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이거 온도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된 거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낮은 물이나 메테인, 암모니아의 얼음이나 그리고 얼음으로 둘러싸인 금속, 뭐 암석, 티끌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응축되면서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되겠죠? 다시 녹는 점이 얘는 좀 낮아요. 알겠죠? 그리고 뭐 얼음으로 둘러싸인 뭐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다. 되겠죠? 응축되었다. 근데 이제 행성의 주요 성분이 그래서 이 원시 행성이 수소나 헬륨 등 가벼운 기체들을 끌어들입니다. 해서 기체 성분의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되는데 해서 이거는 기체 행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되겠죠? 그래서 원래 지구형 행성도 가벼운 기체들이 있었지만 중력이 그만큼 세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또 작죠. 그래서 중력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게 그냥 우주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목성 행성은 좀 더 이 질량이 크죠. 그래서 중력이 셉니다. 중력이 세니까 가벼운 기체들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벼운 기체들을 끌어들여서 기체 행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평균 밀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겠죠. 평균 밀도가 그래서 작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행성들은 목, 토, 천, 해까지 다 알고 있는 것들. 되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플러스 강의 한번 보면 1번. 자, 성운설 나와 있어요. 성운설은 자, 회전하는 성운의 수축에 의해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는 학설인데 설입니다. 되겠죠?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그냥 하나야. 근데 이게 그래도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데 실려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그룹. 이것도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자, 이 태양계 바깥쪽에는 태양계 작은 천체들이 분포하는 카이퍼 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왕성, 우리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왕성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에 이거 이제 해왕성 요까지가 태양계 끝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 무수히 많은 어떤 뭐 해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근데 그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게 띠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발견했냐? 카이퍼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 딴 거예요. 그냥 카이퍼 벨트라고. 되겠죠? 카이퍼 벨트. 자, 근데 이게 또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 바깥쪽에 먼지나 가스나 이런 것들로 뿌옇게 보이는 구름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오르트 구름이라고. 그 가장 바깥쪽에는 먼지와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진 오르트 구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태양계가 어디까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딱 말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오르트 구름이 있냐?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카이퍼 벨트 그리고 오르트 구름이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지구형 행성의 크기가 나오는데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원소가 남는데 이러한 원소는 태양계에 소량 존재해서 행성이 크게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에 비해서 좀 더 크기가 작다라는 거. 이것도 왜 지구형이 작은가에 대해서 그냥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숙제 암호를 얘기를 안 했네요. 숙제 암호는 하늘입니다. 하늘. 자, 지구는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형성이 되어서 암석 성분의 행성을 이루었고, 그리고 행성을 이룬 물질을 재료로 해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쭉 할 건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세세히 어떤 식으로 얘가 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뭐 순서 나열하라는 문제도 잘 나오고 아무튼 요거 전체적으로는
별표 하나 박아주시고 잘 알아둡니다. 여기 뭐 그림으로 잠깐 보면 뭐 미행성체들이 이제 충돌하고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그리고 뭐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원시 지각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쌤이 한번 또 따로 정리를 해주고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요게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을 하고 있어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어떻게 온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질량도 어떻게 증가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뭉쳐져서 좀 더 크기가 커져요. 자, 커지는데 그러면 얘가 온도가 막 높아지면서 어떻게 이 안이 굉장히 막 뜨거워집니다. 되겠죠?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 마그마 바다가 이루어진다고요. 마그마 바다. 물이 있는 바다 아닌 거 알죠? 이거는 굉장히 마그마로 이루어진 굉장히 뜨거운 바다입니다. 되겠죠? 마그마 바다.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요 상태에서는 이제 약간 균일한 상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오를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심부에 뭐가 핵이 그리고 요 바깥쪽에 멘틀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핵과 멘틀이 마그마 바다 이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부의 밀도 그리고 이때 핵과 멘틀로 이제 분리되고 난 이후에 중심부의 밀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분리되고 난 이후에 밀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되나요? 마그마 바다 그리고 핵과 멘틀 분리됐을 때 그때 중심부의 밀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도 많이 묻습니다. 되겠죠? 확인할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그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돌하고 있으면 계속 질량은 증가할 거예요. 크기도 막 커지고 근데 미행성체들이 계속 수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충돌하면 할수록 수가 감소되면서 충돌을 적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충돌을 적게 하면서 이제 온도가 차츰차츰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식겠죠. 어디서부터? 바깥쪽부터. 되겠죠? 바깥쪽부터 이렇게 식으면서 뭐가 핵과 멘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지각? 원시 지각. 되겠죠? 원시 지각이 형성이 돼요. 되겠죠? 자, 근데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얘가 그러면 그러면은 점점 서서히 이렇게 막 식어가네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안쪽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사실 바깥쪽부터 그냥 식기 시작하는 거고 안에는 아직 뜨거워서 막 화산 분출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안에서 막 이렇게 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분출을 하면 화산 가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막 이제 대기로 막 가득 차겠죠. 맞죠? 그러면 이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뭐다? 알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쌤이 이렇게 물으면 화산가스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인가 아니면 뭐 이산화황 뭐 이런 것들인가?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 되겠죠. 우리가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거든요. 수증기.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들이 여기를 이제 그 대기를 이렇게 꽉 이렇게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들이 막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가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수증기가 액화되겠죠. 냉각될 거니까. 되겠죠? 얘가 비로 떨어질 겁니다. 되겠죠? 비로 떨어지면서 뭐가?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될 거라고요. 자, 요거 순서 중요합니다. 알겠죠? 원시 지각이 먼저고요. 원시 지각. 그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는 거. 되겠죠? 요거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 원시 바다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뜨거워서. 맞죠? 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가 물이라는 게 딱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의 제일 첫 번째가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요 바다가 형성되면서부터 뭐가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따단 되겠죠? 생명체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생명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그 바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유기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물을 섭취해서 이런 걸 이제 섭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뭐 그런 생물들이 있다가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 유기물 양분이 이제 내가 먹을 양이 줄어들면 나 이제 먹을 게 없네. 그럼 나는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많이 들어봤죠? 광합성. 되겠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 광합성. 그래서 이 처음부터 광합성 생물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 유기물이 다 떨어졌을 때 양분이 이제 다 떨어졌다. 어떡하지? 나는 이제 진화를 해야겠다. 해서 광합성 세균, 광합성 생물이 여기서 또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되겠죠. 좀 더 이렇게 적어요. 광합성 생물.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 생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나오면서 우리는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이전까지는 또 산소 없었어. 원시 대기에는 산소 없어요. 근데 산소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산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산소가 그때부터 대기로 싹 들어갔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애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면 그 주위에 뭐 철이라든가 어떤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그거랑 다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반응할 게 없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기 중의 기체, 그러니까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산소가 대기 중에 이제 생겨났다. 그러면 또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O3. 그러니까 오존층이 탄생하기. 잘 안 보이네요. 오존층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오존층. 자, 그러면 오존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다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육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근데 그 광합성 생물이 나오고 광합성 세균이 나오고 광합성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고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육상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되겠죠. 요까지 정리되면 아주 완벽합니다. 되겠죠. 자,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 온도 올라가고 질량 막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져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져요. 마그마 바다. 자, 그리고 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물질들을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을 위로 떠요. 해서 핵과 멘틀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점점 충돌을 덜 할 거니까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시지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대기가 또 이제 냉각되면서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럼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 그러면 생명체 중에서도 또 진화를 해서 광합성 생물, 광합성 세균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얘가 산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산소로 인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오존층에 의해서 육상 생물도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책을 한번 바로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원시 지구의 형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만들어집니다. 해서 미행성체 충돌한다 그랬죠? 자, 원시 지구의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합쳐지면서 지구의 크기 질량 증가한다. 충돌이 합쳐지면서 질량 증가합니다. 되겠죠? 네, 마그마 바다가 형성돼요. 마그마 바다 중요하죠. 자, 미행성체의 충돌열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서 마그마 바다를 형성합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자, 마그마 바다에서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고 이런 애들. 그리고 규소와 산소와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또 위로 떠올라서 멘틀을 형성한다라는 거. 되겠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돼요.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 줄어들면서 표면이
식습니다. 식어요.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 중에 수증기 보이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로 내리면서 원시 지각에 빗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가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원시 지각이 먼저, 바다가 나중입니다. 알겠죠? 순서 알아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 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다. 여기서 끝맺지 말고 쌤이 아까 전에 정리해줬죠. 다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체가 탄생을 하면서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오존층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오존층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안전해. 그래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예전엔 이게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좀 빠졌어요. 이 그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플러스 강의 한번 보면 자, 지구온도 상승의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행성체의 충돌열, 아까 얘기했죠. 막 충돌을 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충돌한 미행성체에서 증발한 수증기의 온실 효과 되겠죠.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일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또한 지구 온도를 상승시켰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충돌열과 그 다음에 뭐 수증기, 온실 효과, 우리 온실 기체인 거 알죠? 수증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얘들도 좀 중요합니다. 이 원시 대기 성분 변화 이 그래프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지구 탄생 초기에 화산 활동으로 수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이런 분출된 기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수소와 같이 가벼운 기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얘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얘네들이 가볍기 때문에 다 탈출을 해버려. 되겠죠. 그래서 질소와 같이 무거운 기체들만 남아서 대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질소를 보면 질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 질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죠. 우리가 질소는 굉장히 얘네 그 자체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변화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엄청 많습니다. 맞죠? 처음에 엄청 많아요.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왜? 바다가 형성되면서 원시 바다가 탄생하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함께 같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되겠죠? 이 이유 같은 것들도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기체인지도 많이 묻습니다. 알겠죠? 잘 봐둬야 돼요. 얘는 질소,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애가 이산화탄소다. 그 다음, 자, 처음부터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대기 중에 산소는 없었어요.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따란 산소가 출현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그러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산소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요 지점. 자, 요 지점 이때 딱 찍어놓고 이때 광합성 생물이 출현했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광합성 생물이 출현을 하고 나서 당연히 그럼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럼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대기 중에 산소는 그 산소가 나와서 얘가 다른 물질들과 다 반응을 하고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자 그때부터 밖으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요 시점보다 그 이전에 광합성 세균이 출현했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 한번 볼까요? 원시 바다에 녹아서 석회암을 형성해요. 아까 말했죠.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바다에 녹아 들어갔다고 해서 석회암, 탄산칼슘이죠. 이 석회암을 형성해서 대기 중의 양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감소하는 게 우리 왜 광합성 세균, 아까 광합성 생물 있었죠. 그 걔네들에 의해서 또 이산화탄소가 막 흡수되어지니까 또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또 추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보면 산소는 바다에 광합성 생물이 등장한 이후에 대기 중의 양이 증가했다. 여기도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자마자 증가한 게 아니라 등장한 이후에 대기 중의 양이 증가한다. 되겠죠?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밑에 또 개념 쏙쏙 넘어가지 마시고 잘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마지막 그 숙제 암호는 바람입니다. 바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2주차 강의 마치고 좀 앞에 거 내용이 조금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가서는 또 잘 어렵다고만 느끼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한번 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들어보기를 좀 권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쌤이 또 피드백에서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